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못하면 다행인데 그거 갖다가 그럼 난 다른 펀드에서 후속 투자를 할게 라고 해버리니까 이 펀드 간에 이제 컨플릭트가 복잡해지게 생기고 그렇습니다. 근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심플합니다. 그 펀드가 보통 10년, 15년 이상 되다 보니까 후속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많이 남아 있고요. 회수도 이제 좀 늦으니까 많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펀드를 동원할 경우에는 그 해외 같은 경우에는 펀드의 계층 구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별개의 다른 펀드인데요. 그냥 여기 펀드 1의 LP들 다르고 펀드 2의 LP들 다 다르고, 그래서 LP 간에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자펀드, 모펀드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어둬가지고 그 자펀드에서 먼저 투자를 하고 여기서 후속 투자를 하다가 어느 정도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 모펀드에서 이제 후속 투자를 계속 이어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해상충 관계를 해소를 하고 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보통 그 펀드 구조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 처음 그 결성일부터 시작해서 투자 기간은 보통 3년 또는 4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펀드 기간이 8년짜리다 그러면 투자 기간은 3년 또는 4년으로 정해지게 되어 있고 그 안에 후속 투자까지 다 맞춰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기간 이후에는 사실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 DPI랑 TBPI 이런 것들 나중에 펀드 모델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컨스트럭션도 나중에 펀드 모델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쭉 넘어가고 나머지는 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회수 전략은 사실은 뭐 그렇게 할 말은 없습니다. 그냥 통계적으로 보고, 그러니까 그냥 M&A, IPO 그 중에서 이게 우리나라 펀드냐, 한국이냐, 뭐 약간 상황이 다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중요한데, 미국에서도 세컨더리가 이제 꽤 많이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세컨더리 엑시스 많습니다. 그래서 세컨더리는 뭐냐 그러면 그냥 구주파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후행 펀드, 그 우리나라 보면 아예 그냥 여기 데디케이트 펀드가 따로 있습니다. 그 세컨더리 펀드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LP 유동화 펀드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 VC 초기에 투자했던 VC들에 대한 지분을 갖다가 매입해주는 그런 펀드들이 쭉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법상에서 허용하는 한에서 구주 매입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세컨더리가 구주가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쌉니다. 그러니까 신주는 우리가 보통 투자를 할 때 보면 뭐로 하죠? 우선주로 하죠. RCPS로 하잖아요. 그래서 RCPS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조건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상환에 대한 조건, 전환에 대한 조건, liquidation preference, anti-dilution preference 그러면서 이제 쭉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달려가지고 거기에 강화된 이 조건 투자자 보호 조항에 의해서 우리는 프리미엄을 주고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발행하는 RCPS를 우리가 그렇게 삽니다. 근데 구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그 조건이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보통주도 많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붙어있지 않은 보통주도 있고요. 그래서 과거 회사의 창업자의 지분이라든지 아니면 초기에 투자했던 엔젤 투자자의 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싸게 많이 사옵니다. 그래서 회사 전체 기업 가치가 일반 3천억 정도다. 신주로 발행했을 때. 하지만 우리가 신주 한 50% 썼고 나머지 50%는 구주, 그러니까 보통주 구주로 기업 가치 한 30% 이상 할인된 기업 가치 2천억 정도 우리가 사온다. 그러면은 전체 기업 블렌디드 밸류에이션을 한 2,500억에 맞출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다 해요. 우리에 대한 권리 보호는 RCPS로 다 맞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 메리트는 그러니까 투자 매력도죠. 그거는 싼 구주로 우리가 매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컨더리 매각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투자할 당시에도 세컨더리가 굉장히 중요한 레버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법상은 또 막혀 있죠. 그래서 그 우리나라 그 벤처법을 보게 되면 적격 투자라고 하는 것은 스타트업이나 이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그 사람이 발행하는 신주 또는 신주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뭐 전환사도 되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에 투자할 때가 적격 투자로 인정이 되고 나머지는 적격 투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벤처법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이런 적격 투자 신주를 말하는 건데 거기에 60% 이상을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뽑아가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하고 나머지만 구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전략을 활용하는데 약간의 제약이 있다. 하지만 해외 나가면 저런 제약이 없다. 그냥 내가 100% 구주로 다 할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네. 나머지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해외 사례인데 해외는 아무래도 90% 이상이 그 M&A로 회수를 하고 있고요. VC 입장에서 보면 IPO는 5% 미만이고 나머지 구주 뭐 이런 식으로 쭉 뭐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상장가는 그 기간도 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 보면 상장가는 기간이 한 8년에서 9년. 제가 몇 년 전에 봤던 데이터인데 벤치마크 데이터를 보면 스타트업이 설립하고 나서 나스닥에 상장할 때까지 한 8, 9년 정도 걸리는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3년에서 15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이 창업해서 코스닥 상장하는 데까지 10몇 년이 걸리는데 VC 펀드들은 8년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매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세컨더리를 많이 넘기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리턴 어널리시스 이걸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시면은 중요한 거 뭐냐 그러면 나중에 그 엑셀표에 이런 걸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초기 기업에 처음에 우리가 얼마 투자할 거냐 책 사이즈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5 밀리언 투자를 하고 얼마 밸류에 프리머니 밸류 20 밀리언에 투자를 하면 우리 지분은 20%가 되겠죠. 그렇게 이제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분은 20%뭐 이렇게 이제 가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회수 가정이 나오겠죠. 아마 투신 보고서 나중에 쓸 때 이 회수 가정을 쭉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7년 뒤에 뭐 이러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뭐 IPO도 M&A 돼가지고 이런 밸류로 우리가 팔 수 있을 거야라고 이제 할 거고 그 작년에도 사실 유빅 그 강의하거나 심사를 할 때 보니까 제일 많이 빼먹는 것들이 이 희석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투자를 하고 나서 희석이 안 되면 제일 좋겠죠. 그 후속 투자 안 받고 그냥 회사가 돈 벌어가지고 이제 갑자기 유니콘이 딱 돼가지고 상장하면 제일 좋은 케이스긴 할 텐데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투자하고 나서 후속 투자를 또 받고 시리즈 B 받고 C 받고 D 받고 해가지고 이제 뭐 계속 받으면서 우리가 지분은 계속 희석이 됩니다. 그래서 대략 그 통계도 있습니다. 벤치마크 보면 시리즈 A, B, C, D 갈 때 어느 정도 희석이 되느냐에 대한 대략의 이제 범위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가정을 할 때 보면 보통의 테크 기업이다. 그러면 저렇게 한 단계 라운드 거칠 때마다 대략 20% 정도, 15에서 20% 정도 희석이 되겠구나라고 가정을 깔고 갑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앞으로 총 그 IPO 갈 때까지 어느 정도 자금이 필요할 것 같고 그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한 저 시리즈 ABC 정도 3번 정도 더 레이즈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때마다 우리가 20%, 16% 희석이 될 것 같다라고 이제 그렇게 가정을 깔고 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시리즈 C 정도 되면 처음에 우리 20% 지분은 12.8%로 쭉 희석이 되게 됩니다. 후속 투자를 안 한다는 가정하에서.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나중에 회수 기대값이 나오겠죠. 만약에 우리 회사가 $1 빌리언 상장을 가게 됐다. 그랬을 때 우리 지분율이 처음에 투자했을 당시에는 20%였지만 회수 당시에는 12.8%로 희석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회수 기대값은 이 정도 나올 것이다. 라고 대략 나오는데 사실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이것도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때 우리는 그 여러 가지 리퀴데이션 프리퍼런스라든지 다른 조항들이 또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많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원금 먼저 예를 들면 1x 프로라타, 1x 파티시페이션 이런 거 그 수업하셨나요? 그 리퀴데이션 프리퍼런스에서 1x 파티시페이팅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는 분? 그 이전에 수업 안 했나요? 네.
그래서 liquidation preference 나중에 어디 찾아보시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1x participating을 한다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우선주에 딸려 있는 그 liquidation preference 조항 중에 하나인데 1x라는 것은 내가 가져온 원금을 먼저 빼고 그 다음에도 participate 한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마치 지분이 남아 있는 것처럼 똑같은 지분으로 그래 또 줘, 또 나눠줘입니다. 그래서 사실 원금 더하기 지분율로 이제 우리가 가져오게 되는 거죠. 1x non-participating은 뭐냐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약간 복잡한데 내가 1x를 가지고 나서 1x를 먼저 가져오든지 아니면 보통주로 전환한 것처럼 지분율대로 가져올게. 그 중에 둘 개 맥스 값을 갖다가 그러니까 그 중에 둘 중에 큰 값을 내가 가져올게.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게 1x non-participating이고요. 가끔 보면은 매우 드물게 뭐 1.5x participating, 2x participating, 3x participating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나오냐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챕터에서 내가 그냥 지나갔는데 그 다운 라운드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투자를 했는데 스타트업이 중간에 조금 안 좋아요. 캣을 못 건너가지고 중간에 현금 흐름이 잠시 꼬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투자할 당시에는 기업가치 200억에 투자를 했는데 이게 회사가 그냥 접전이 좀 그런 것 같고 한 20억만 더 있으면 뭔가 돌아갈 것 같은데 턴어라운드 될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큰 마음 먹고 야 내가 니한테 긴급 구호 자금 20억을 갖다가 부어줄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20억을 갖다가 또 후속 투자를 또 해줘요. 그 대신에 조건을 갖다 세 겁니다. 그러면 1x participating 이런 게 아니라 3x participating 하고 그 다른 우선주주보다 더 우선순위로 내가 빼갈게.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 얘기가 뭐냐 그러면 3x라는 얘기는 내 원금의 3배. 내가 20억 넣었지만 나중에 뺄 때는 60억 먼저 빼고 그 다음에도 마치 지분이 남아있는 것처럼 또 뺄게. 라고 이제 상환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매우 강한 조건입니다. 근데 왜 그런 조건이 발생하냐? 회사가 망할 지경이니까. 회사가 망하기 전에 일단 돈을 받고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조건으로 투자자 프렌들리한 조건으로 투자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고 다행히 그 회사가 턴어라운드 했어요. 실제 사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도 저희 실제 사례인데 저희가 실제 투자할 때는 그 기업 가치 한 900억에 투자를 해서 거의 포스트 기준으로 1000억 가치에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코로나 터지고 그러면서 회사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기업 가치를 다운라운드로 어느 정도 했냐 그러면요. 90몇 프로 낮췄습니다. 그 프리머니 170억을 레이즈했습니다. 프리머니 170억에 30억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근데 회사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다시 쫙 올라갑니다. 그때 저희가 이제 그런 조건을 다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나쁜 짓이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창업자하고 그 투자자 간의 그러니까 커머셜한 계약입니다. 네. 뭐 있기도 한데요. 근데 그 스타트업 창업자들도 요즘은 교육이 잘 돼 있어가지고 이런 파운더 VC 다이내믹스를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한 뭐 7, 80% 정도 이상의 창업자분들은 그런 것들 잘 이해를 하시고요. 나머지 이제 좀 그러니까 이런 거 잘 모르시거나 그러니까 그러신 분들은 이제 사실 그런 경우 되면 투자를 안 하죠. 그러니까 저희도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네. 네, 거의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잔여 재산 우선 분배 청구권 해가지고 그 계약서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 방금까지 했던 게 그 3 pillars 펀드 핏 요 세 개고요. 그로스, 엑시 전략, 리턴 어널리시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됐죠. 리턴 어널리시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이제 사실 중요한 개념이 방금 이야기했던 리퀴데이션 프리퍼런스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리턴에서 그냥 지분율 곱하기 기업 가치에서 빼오는 그거랑 그 다음에 우리가 후속 투자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런 우선적인 조항을 가지고 있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좀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나중에 대회 나가셔가지고도 이런 거 갖다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안 넣으시고 그러니까 아마 심사분들 물어볼 거거든요. 그래서 너 회수 계산식 이상한데 뭐가 빼먹었어?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예. PW 모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제가 이걸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아예
어디 갔지? 네. 자, 그래서 방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회사가 그 회수될 때 1조 기업 가치로 우리가 상장을 가겠다. 그런 얘기는 굉장히 디터미니스틱한 이야기인 거잖아요. 먼 미래 값을 갖다가 그냥 현가로 우리가 계산을 할인해 가지고 어떤 정해진 값을 갖다가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사실 확률론으로 그 기대값을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경영학이나 이제 공대 쪽에 계신 분들은, 특히나 산업경영학과 이런 데 계신 분들은 이런 디시전 트리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처음에 그러니까 회사의 전의를 갖다 굉장히 심플파이를 하자 그러면 이런 식이 되겠죠. 처음에 창업을 했어요. 그럼 초기 시장에 성공하느냐, 아니면 초기 시장에 진입도 못하고 실패하느냐, 아마 이렇게 크게 노드가 갈릴 것 같습니다. 그럼 초기 시장에 성공하면 그 다음에 캐즘을 극복하느냐, 실패하느냐. 캐즘을 극복하면 이제 매스 마켓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나올 것 같고, 매스 마켓에 가게 되면 그 매스 마켓에서 우리가 도미넌트한 플레이어가 될 거냐, 적절한 2, 3위 정도 될 거냐, 저 밑에 한 10등 하는 그런 플레이어가 될 거냐, 아마 이런 식으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시전 트리 모델을 갖다 만들어 놓고, 이 각 디시전에서 노드가 이제 갈릴 때마다 저 엣지, 패스라고 그러는데 저 엣지에다가 확률 값을 갖다가 넣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초기 시장 성공할 확률은 90% 정도. 우리 회사 봤을 때 훌륭한 회사니까 초기 시장이야 뭐 껌으로 그냥 먹지 뭐, 이렇게 해서 90%. 초기 시장도 안 될 확률이 그래도 조금 있어. 한 10% 정도는 실패할 것 같아. 이제 그게 10%고. 여기서 초기 시장 들어갔다 그러면 나머지 이제 극복하는 게 한 45% 정도. 그러니까 매스마켓에서 가는 경우가 뭐 26% 정도. 일단 매스마켓에서 플레이 하는데 조건부 확률로 여기 갔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장 지배력이 있는 독과점하는 회사가 될 거냐, 확률이 약 0.2 정도가 될 것 같아라고 이제 확률 값들을 갖다 쭉 이제 어사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때 우리가 투자 금액과 예를 들면 지분율, 그다음에 이 회사의 매출액에 따른 기대 회수값들, 이렇게 각 경우의 수로 쫙 나오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수익률, 그러니까 모익 같은 거 나올 거고, 그러면 이 확률하고 이 확률값하고 요거 곱하면은 기대되는, 이건 디터미니스트한 모익 밸류고요. 이 확률값을 갖다가 곱한 게 expected 모익이 나올 겁니다. 이게 probability weighted 모익인데, 그렇게 되면 이 492 곱하기 0.02 하게 되면 10.4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이 시나리오에서 기대 회수값이 되는 거고, 이걸 전부 다 합한 게 20.5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이제 쭉 계산을 하게 되는 게 PW 모익에 대한 기본 컨셉입니다. 일견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해보면 또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그래서 아마 디시전 트리 모델이라든지 저는 그러니까 이런데 익숙하신 분들은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